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가는 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리입니다. 엘리입니다. 이자입니다. 작고입니다. 어느새 이 7월 말로 가고 있죠. 여름이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는데요. 여름이 물어요? 뭐라고? 여름 모기가 물죠. 잘 다들 있니? 혓바닥에다가 뭘 다 이렇게 발음들이 안 돼. 네. 한국은 장마로 너무 다 고생하고 계시다고 맞아요. 비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여기 미국도 비가 많이 오고 엄청 덥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는 유독 되게 이렇게 그쵸. 습하고 좀 끈적끈적거리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막 애매하게 아침에 찔끔 오고 적셔놓고 맞아. 나 더 계속 그냥 수증기만 생기게 맞아요. 해놓고 가고 막. 네. 그리고 밖에 괜히 돌아다니다가는 정말 사람들하고 싸우기에 딱 좋게 약간 이렇게 불쾌 지수가 되게 높은 그치, 그치. 네. 불쾌지수가 맞아요. 높은 거지. 습도가 그런- 높으니까. 그치.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러게 사슴하고 싸워요. 그래요? 네. 사슴 새끼들 진짜. 저는 자신과 싸워요. 그 뉴스 보니까 역사상 가장 더운 뭐 3일 뭐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어. 그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음. 그리고 약간 자연 재해라기보다는 약간 이상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맞아요. 같은 게 미국 어느 네. 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선 그 벌레를 곱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귀뚜라미. 귀뚜라미인데 좀 더 징그럽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좀 곱등이, 크고 곱등이. 맞아. 그게 어느 주를 완전 덮었대요? 덮쳐가지고 아, 진짜? 그 영상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 엘리 요즘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심한가 보네. 나 벌레 나오는 거 이런 거 크지 안 보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저런 걸- 그거를 그게 이제 옛날에 왜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모세 때 메뚜기 때.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메뚜기. 싹 그 이제 어. 그것처럼 그 줄을 정말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벽이 때가 네, 곱등이 때가 오. 들이닥쳐가지고 운전을 하고 지나가면 팝콘 터지는 소리가 나요. 이게 뿅! 그 정도로 약간 이상 현상들이 막 미국에서도 아, 일어나고 또 있다 어디서 하더라고요. 날라오는 나 그 그 많은 팝콘 개체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그 많은 개체가 어디서 그러게요. 나오는 거지? 잘 어디 모르겠어. 땅 속에 알이 잘 그러니까 뭐 어떤 깨어났겠지 뭐. 약간 이런 이상 기온 때문에 번식을 몇 배로 더 많이 한 거 아닐까요? 그죠. 맞죠. 네. 춥고 이래야지 좀 보통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겨울에 확 추워서 많이 죽고 맞아요. 넘어가야 되는데 뭐 겨울에 음. 쓱 넘어간다든지 이런. 맞아요. 음.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도케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뭐 여름 너무 더우니까 잠깐 집 고치는 거를 쉬엄쉬엄 하는 중이고. 네. 이제 집과 싸우셨군요. 뭐 싸우지는 않았어요. 뭐 멱살을 잡아봤자 나만 손해니까 싸우지는 않았고 7월달은 나머지 7월달은 이제 축구 보는데 좀 전념을 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뭘 시작하죠? 뭐 축구가 시작해요? 아니 그 지금 내일이라고 하면 7월 22일. 내일은 오늘 7월 21일. 소리가 저 아기가 내일 아침에 축구하러 가는데요. 그거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지금은 각 그 프로 리그들이 여름 방학 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지금 여름 방학 네. 여름 방학 동안 이적하고 서로 트레이드하고 요 시즌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8월 중순 말 되면은 각 나라별로 프로 리그가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자기네 리그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여러 유럽에 퍼져 있는 나라에 있는 그 리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돌면서 투어를 해요. 프리시즌 기간 동안 홍보차. 그래서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리그를 홍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 홍보하는 게임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와서 하거든요. 유럽 애들이 와서 하는 유럽, 거예요? 예, 그럼 누구랑 해요? 미국 팀이랑 해요? 아니요. 자기네 띠들. 그러니까 아.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프로리그랑 붙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번에 제가 내일 22일, 23일 날 보는 거는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총 6팀. 그래서 경기 3경기가 있어요. 그럼 3경기 보나요? 네. 대박. 내일 가자마자 저녁에 1경기, 일요일 날 2경기. 내일 필라델피아 간대요. 네, 거기에서 필라델피아에서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텍사스를 갑니다. 텍사스에서 엘 클라시코를 보러. 그 엘 클라시코라 하면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그 경기를 보고 엘 클라시코라고 그러는데 그 바르셀로나는 그 메시가 있었던 그 팀, 20몇 년을 있었던 팀. 그리고 또 스페인의 역사를 보면은 그 마드리드가 항상 독립을 하려고 했던 네, 맞아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네는 스페인 아니라고. 근데 이제 스페인 중심에는 이제 항상 그 바르셀로나가 중심으로 있는 그 도시고, 그래서 그 두 도시에 있는 팀이 붙는 거를 엘 클라시코라고 그러는데, 네. 이건 어떤 선수가 뛰든 그 경기는 박 터지는 자기 도시에 아니면은 독립하고자 하는 자기 도시의 그 아이덴티티, 약간 아일랜드 대 영국의 영국의 관계 같은 그런 뭐 거죠. 한일전 같은 맞아. 쉽게 말하면 그런 성격의 경기여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경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페인에 있는 프로팀이니까 스페인 리그에서 보는 것도 그렇지만 프리시즌에 이렇게 투어를 하는 경기를 운 좋게 보게 되는 찬스가 미국에서 생겨서 그걸 텍사스에서 해요. 그래서 텍사스에 덥겠다. 덥겠죠. 그래서 경기가 저녁 9시예요.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더웠어. 와우. 너무 더워서 그러겠다. 텍사스는 새롭네요, 진짜. 너무 된다. 더워서 네. 9시인가 예. 그래서 하여간 뭐 되게 늦게 시작하는 근데 텍사스에서 굳이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쪽에서 막 그게 뭔가- 일단은 이 유럽에 있는 팀들이 올 특이하게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지금 프리시즌을 오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목적이지.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FC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다들 파리 알다시피라고요? 아니 메시 너만 알다시피. 메시가 거의 바르셀로나에서 FC 바르셀로나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있다가 그래요? 구단이 돈이 없어가지고 파리 상제르맹으로 갔잖아요. 울면서 갔거든. 울면서 나는 이러면서 갔어요? 10대에 데뷔를 했어요. 거기서 프로리그를 메시가 거기 유스 팀에 있다가 10대 프로리그에 진출을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구나. 리오넬 메시를 몰라. 나 그거 알아요. 허벌라이프 광고 이렇게 펩시콜라 광고하고 막 그런 거 한국에 있잖아. 있을 때 나 맨날 가던 그게 상가 앞에 메시가 했다고? 허벌라이프 그거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 타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메시가 그거는 했다고? 거 들고 있는 거나 그거. 아 그래요? 어쨌든 그 메시가 요번에 파리 상제르맹에 있다가 파리 상제르맹에서 리뉴를 안 하고 사우디에서 뭐 엄청난 몇백억의 연봉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 나는 싫다. 그러고서는 온 리그가 미국 리그예요. 메시가 이제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 그래서 아, 지금 정말요? 플로리다에 있는 네. 그 마이애미 FC 마이애미 거기에서 뛰거든요. 요번 시즌부터. 근데 미국도 거기 축구팀이 있어. 있었군요. 맞아. 미국 애들 축구 얘기하면 항상 내가 그러거든요. 뉴욕에도 팀이 2개나 있어. 그래요? 네. 미국 애들도 축구를 해. 내가 맨날 그런 거 걸리는데. 그렇구나. FC NY하고 레드불스가 뉴욕 베이스거든요. FC NI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봤어? 네. 아니, 여기도 미국에도 그 프로리그가 있는데 FDNY보다 하나 더 높아요. 그래서 FCNY예요. A, B, C, D. 어쨌든 메시가 미국 리그에 진출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돈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 축구 인생을 여기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낭만 축구라고들 하거든요. 낭만 축구 한다고. 진짜?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축구로 외교를 한달지. 축구로 뭐 그런 거 그런 꿈들이 낭만, 있잖아. 예. 네, 아, 그런 내가 낭만 골프 치듯이. 낭만 다 붙여 나는 낭만을 무슨 씨. 뭐 스코어를 따르지 않고 거기 나간 나의 필. 아. 이렇게 치는 나의 모습. 아니, 이거 근데 낭만 골프. 내가 당구 치면 그 낭만 그렇지. 당구. 그러니까 말이 낭만인 거고 사실은 앞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저변학대가 덜 돼 있는 미국에서 자기가 자기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가서 뛰면 이곳에 이 현지에서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축구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근데 거기 구단주가 데이빗 베컴이거든. 아 진짜? 데이빗 베컴이 구단주가 미국이에요? 데이빗 베컴은 알잖아. 베컴은 아니, 그 와이- 알죠. 와- 빅토리아 와이프를 더 잘 알아요. 언니, 빅토리아 언니 남편, 아. 베컴 나랑 동갑. 아니 베컴은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구단주예요? 구단주. 그러니까는 자기 혼자가 아니고 쉐어 구단주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베컴이 수를 써서 메시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낭만 축구를 하자. 그렇게 겉으로 포장을 했는데 사실은 사우디 리그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요. 사실은. 왜냐면 말로만 낭만이고. 연봉은 자본주의였어. 구단에서 받는 연봉은 반도 안 되거든.
반도 안 되는데 애플에서 그 아이폰 공짜로 줬어요? 아이 뭐 그런 거는 뭐 시즌마다 나오면 1초마다 살 수 있어. 1초마다 살 수 있지요. 애플 TV에서 이제 스포츠 라이브 중계를 시작할 거예요. 축구 중계권을 가지려고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3년 뒤에 월드컵 하잖아, 미국에서. 네. 드라마 다 네네네네. 말아먹더니 거기다 돈 썼구나. 그치. 그러니까. 주식 그런데 사야 되나? 그 말 된다. 네. 그 중계료의 몇 %를 메시를 주기로 애플이 계약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아디다스, 와. 아디다디도디스. 아디다스에서도 로얄티를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제공을 했대요. 계약 조건으로. 와우. 그래서 그 패키지를 해가지고 네. 미국 리그로 오게 돼 거거든요. 음. 근데 마이클 조단 같은 경우가 에어 조단 그쵸. 그게 자기가 선수했을 때보다 번 돈보다 그쵸. 지금 그거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그건 거야. 축구화에다가 메시 그거 찍고 자기가 와서 이 나라에서 저변학대가 되면은 여기 인구 좀 많아? 그러면은 그런 거 하나 살 때마다 자기한테 돈이 그러면 메시가 가는 그 구단이 어디 있어요? 플로리다 FC 마이애미. 오케이. 마이애미. 그러면 그리고 저기- 마이애미에 자기 집도 있어요. 풀플로우도 메시 하나 해줘요. 그럴까요? 여장을 하라고? 하여간 뭐 그러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얘기까지 했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근황하지 말고 엘 클래시코를 보러 독해 축구 교실해.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텍사스 가서 이제 축구 아니 보는 저의 질문은 근데 왜 하필 텍사스냐인데 걔네들이 왜 플로리다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어. 미국 자꾸 그러면서 질문할래? 이게 내가 영국에 축구 보러 가서 마무리 하시려고 했는데. 미국에 자꾸 혼나야 되겠는데. 미국이 아니고 영국에 축구 보러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애들이 영국 그 잔디구장에서 미식 축구를 해요. 자, 이제 축구의 영국 얘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30분 각이야. 아니야 30분까지 안 해. 미식 축구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오프 시즌에 NFL 있잖아요, 미국에. NFL. 얘네들이 오프 시즌에 얘네들도 프리 시즌 같이 세계를 돌면서 그런 초청 경기 이런 걸 하거든. 근데 미국에 있는 그 NFL 팀들이 영국에 가가지고 그런 프리 시즌을 해요. 축구 구장을 1년 내내 안 쓰잖아. 프리 시즌 할 때 걔네한테 오픈을 해주는 거야. 그럼 미식 축구하고 영국의 그 축구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프로 경기의 비즈니스화가 되는 거지. 그런 루트를 이용해서. 왜 댈러스냐? 댈러스에 정말 유명한 프로 팀들이 있잖아요. 댈러스 카우보이.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해 자꾸가. 텍사스에서는 있는 줄 알죠. 텍사스에서는 미식축구가 완전 넘버원이야, 넘버원. 달라스 카보이가 미식축구 내가 아는 팀이었어요? 댈러스 카우보이는 카우보이가. 아니죠, 나 카우보이. 그래서 그 달라스 카우보이의 홈구장에서 아. 엘 클라시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텍사스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에이씨. 청취자들 중에도 축구 팬들이 엄청 있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큼 얘기하게 해주는 거죠. 이제 됐지? 됐죠? 네, 호응들을 안 해주니까는 이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아유. 그죠. 하여간 독해는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플랜이네요, 진짜. 축하해요. 네, 땡큐. 그래도 뭐 남편이 취미를 갖고선 그렇게 가서 어. 건전하게 축구도 보고 그런다니까 좋아요. 생각해봐 1박 2일인데 경기 3경기를 본다고 생각해봐. 그거 진짜 완전 빡센 빡센 거거든. 거죠. 뭐 취미 얘기가 나와서 네. 오늘 또 스피커를 또 네. 우리 마누라가 네, 맞아요. 봤어요. 오, 맞아. 마누라가 또 이렇게 또 사람 야. 키만한 스피커를 내 키? 제가 아직 그걸 못 봤네요. 사진으로만 보고 있다.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 약간 그게 소리가 더 커요? 양쪽에 딱 있으니까 이제 거실이 딱 뭔가 더 이렇게 구도가 잡히죠. 구도가 또 딱 잡혀서 그거 안정적이더라고요. 찍어야겠다. 그래서 뭐 네. 처음으로 그런 스피커도 한번 네. 장만을 해서 여름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와. 옛날 에로이카 태광 에로이카 광고 나올 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맞아요. 그래가지고 딱 그걸 설치했는데 이게 풀 레인지 스피커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고음부터 저음까지 아주 그 소리가 나길래 뭘 들어볼까? 이게 풀 사운드로 뭘 들어볼까? 생각하다가 옛날 태강 에로이카 그 광고 까르미나 막 브라나
빰빰빰빰 그거 있잖아요. 뭐요? 빰빰빰빰 아, 빰빰빰빰빰빰 그거 네네네네. 그거를 딱 틀었어요. 근데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걸 틀었는데 갑자기 에로이카인데 그거 막 그 어. 앞에 이렇게 스폰지 같은 거 이렇게 뚱뚱 떨리면서 막 이게 빵 터졌어 정말. 그래서 오늘 그거 픽업하느로 네. 폴리시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랬죠. 아니 취미생활 하는데 굉장히 취미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자기 절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짜. 그리고 워낙에 음악 좋아하고 이러니까 좋은 기회 있을 때 잘 사면은 좋은데서 제가 옆에서 계속 사라고 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망설이다가 오늘 갔는데 되게 좋아해서 저도 그럼 기뻤어요. 스피커 2개 사셨어요? 한 페어. 그러니까 2개지. 그렇죠. 보통 2개를 사는 게 맞아요. 나는 2개 못 사게 해요. 하나만 사래요. 결국 2개 샀잖아요. 자쿠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스피커는 안 사고요. 아니 제가 오늘 뭐 이것저것 얘기하자. 그 쇼트한 근황으로 우리 회사에 청취자 한 분 왔더라고요. 오 그래요? 맞다. 보셔서 만나보셨어요? 만났어요.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기 다른 자쿠님 못 만났나 아직? 네, 그리고 저 이번 주에 잠깐 그래서 뵀어요. 아 저번에 도끼님한테 네. 어렵게 네. 그 링크드인으로 네, 연락 링크드인으로. 그 전에 방송 안 들으셨던 분들은 뭐 없겠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없겠지만 저희 회사가 이렇게 멀지한 회사인데 거기 계신 분 중 하나가 저희 청취자셔서 이제 도케님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이제 뭐 이쪽 뉴욕으로 좀 오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정말 오시게 된 거예요? 네, 아직 왔어요. 회사의 소속은 그쪽 회사. 그쪽으로 돼 있고 파견 근무. 리모트로 그쪽 일은 하는데 이제 이쪽에서 사람을 뽑으면 아예 이제 이쪽으로 소속을 바꾸시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갖고 다른 친구들이 저희 뉴욕시로 나왔던 샤오한 막 네네. 나한테 와가지고 청취자 왔어. 그래가지고 뭐? 너무 웃긴다. 그래갖고 가가지고 인사했더니 아유 자코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네, 인사드리고 나중에 점심이나 한번 먹자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엄청 바빴어요. 그래갖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주변 사람들 너 왜 그래? 막 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나 항상 그러거든요. 난 하루에 4시간 이상 일 못해. 막 이러거든요. 막 놀러 다니고. 근데 바빠가지고 계속 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짧은 근황으로 회사 소식과 함께 원래 오늘 저 그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SNS 얘기. 새로 시작한 네. SNS들이 있죠? 트레드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축구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SNS는 트위터였거든요. 네. 트위터가 옛날에 140자였잖아요. 네. 글자가. 맞아. 그게 그 기준이 옛날 피처폰이라고 하는 요즘은 덤폰이라고 스마트의 반대가 덤이죠. 그죠. 덤폰이라고 일부러 요즘 또 힙하게 또 그 판매량이 늘고 있대요. 약간 아날로그 감성. 네, 그 감성으로. 그래서 잔나비 이런 애들이 그거 쓰잖아. 그래요? 이거 플립폰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알뜰폰. 맞아. 그 시절에 그 문자가 미국에서 그 리미트가 140자여서 그 기준으로 옛날에 했었던 건데 그 옛날부터 썼었고 그러다가 이제 약간은 저는 뉴스들 올라오는 거 보는 용도로도 쓰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깔려도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아하던 거였는데 잭 도시가 그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거 팔고 크립토에 미쳐가지고 얘가 아이고. 뭐 어디 산에 가서 막 수염 기르고 앉았고 도 닦고 있고 크립토 한다고 어쩌고 이러고 얘가 떠나고 그 와중에 망할 앨런 머스크가 이걸 사가지고 사람들 마구 자를 때 얘기 들어보면 아주 진짜 사람들 열받게 하고 잘랐더라고요. 어느 날 네가 만든 프로그램들 다 출력해갖고 오라고 그러고 어머. 그래갖고 그날 아침에 그런 이메일을 전사로 내보냈대요. 네. 사람들이 진짜야? 말이 돼? 출력해서 이걸 보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러고 보면 알아? 출력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때인가 오후에 출력하지 말라고 또 이메일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해보라고 그러고 다 들은 다음에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매니저한테 네가 저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고 미쳤구나. 완전 사람들 그리고 퇴직금 지금도 막 안 주고 있고 렌트비도 안 낸대. 건물 렌트비도 안 내고 왜 그래? 개판이야 애가 나는 원래 그 테슬라 화성 갈 거다 이거 할 때만 해도 그죠.
야, 지 사람 멋있다. 그러고 막 진짜 막 화성 가나보다. 그걸 믿었거든요. 근데 경기도 와서. 근데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트위터를 그렇게 망치는 걸 보니까 진짜 너무 완전 열받아서 진짜 많이 망쳤지. 그 수익 모델로 지금 뭐 한다는 게 약간 거기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한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우선 데려오는 애들이 다 극우주의자들을 데려와요. Oh no.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급보다 더 심한 애들을 섭외해갖고 막 걔네들 뭐 유료 뭘 한다 이렇게. 야 이건 진짜 사람이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이래갖고 진짜. KKK 데려오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거의 그 나름 그렇죠? 극우 채널을 만드는 거 아니야? 거의 그런 플랫폼을.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계정도 다시 살려줬고 음. 그런데다가 엔지니어들은 다 해고했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나온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거다. 이거 운영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뭐 어느 날 접속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또 멍청한 앨런 머스크가 SNS는 사실은 페이지뷰가 아니라 그런 계속해서 노출을 해야지 노출 숫자가 광고를 달 수 있는 숫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500명 있는 페이지에 광고 낼래? 1000명 있는 페이지에 광고 낼래? 당연히 1000명인데 내죠. 그렇죠. 그래야지 더 좋은 광고가 들어오고. 네. 근데 그 서버가 그게 안 되니까 어느 날 그걸 한 거예요. 이제부터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글의 수를 600개로 제한하겠다. 뷰.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의 마인드인 거죠. 엔지니어는 우리 서버가 캐파가 안 되네? 제한해. 근데 이거는 그 소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광고의 질이 요즘 계속 떨어져가지고 요즘 광고주들이 사실 그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노출이 많이 되면 많으면 원하는데, 많을수록 예. 좋은데 제한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바보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발등 광고의 질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 뭐 먹는 약 이런 거 광고 나오고 이래요. Oh no. 홍삼 몸이 뜨거워지는 민물장어. 그러니까 그런 게 광고가 나오더라도 보통 요즘 그러는 거 광고의 수준이 약간 그런 것도 코믹하게 좀 고급지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싸구려 제품은 그거 싸구려를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나와요. 지금 요즘 광고 수준도. 그러는 와중에 그거를 본 날쌘돌이 저커버거가 트위터랑 똑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스레즈라고 네. 그래갖고 다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안 했는데. 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갖고 그 스레즈라는 게 나와서 뭐 며칠 만에 뭐 1억 명의 그걸 달성. 그 솔직히 근데 그때는 막 뭐 역시 저커버거 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뭐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람이 버튼 한번 누르면 다 그냥 이렇게 맞아요.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넘어가고 인스타그램에서 글로 넘어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또 막 한 며칠 하루 이틀 이러면서 거기에 뭐 이제 아직 그래도 괜찮다고 스레드 거기 누가 그때 제가 썼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에 아직 스레드가 좋은 이유 이러면서 성공 매니아 인셀덤 파시는 분들이 아직 안 넘어 경제적 자유 이야기 하시는 분들 아직 안 넘어 성공 매니아가 그런 마케팅하고 막 이런 애들 그죠, 맨날 그죠. 막 뭐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다. 뭐 성공한답시고 하고 뭐 맨날 시계 뭐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애들 그 성공 매니아들이랑 그 인셀덤이 저는 몰랐는데 그 무슨 다단계 같은 거 다단계 화장품. 그리고 인셀덤 아직 안 넘어옴. 네. 그러니까 사실 SNS가 많이 퍼지고 이제 저기 하면 이제 그런 계정들이 사실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공 매니아 그거 보고 나 너무 저기 했었거든요. 그 다음 날인가 벌써 성공 매니아들 올라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인스타그램하고 연동이 네, 너무 네. 그러니까 심하게 연동이 돼 있어서 그냥 뭐 1대1이죠. 심지어는 맞아요. 새 계정을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버튼 하나면은 딱 네. 통합되더라고요. 새 계정을 맞아요.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인스타에서 팔로우하고 나를 팔로잉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그대로 다 넘어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트레드에서 어카운트를 만들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인스타에서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 아니요 거야? 그 앱을 다운 받으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연동이 연결돼요. 계정이 생성이 되는 거죠. 내 인스타나 페이스북처럼. 폰에 심지어는- 깔려 있는 인스타를 인식을 네, 해서 네.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 올릴 필요도 없어. 네. 그냥 그냥 바로 그대로 그냥 프로필도 그냥 다 카피해 그냥 와요. 다 카피해 와요. 인스타의 모든 세팅이 그대로 셋업되는 거죠.
아이폰 새로 바꾸면 그 게 다, 그대로 예, 딸려오듯이. 되는 것처럼. 오, 몰랐네. 네.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꽤나 그 SNS계 셀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셀럽 말고 SNS 쪽에도 IT 쪽에는 그 맨날 IT 그 리뷰하는 그 흑인 아저씨 있는데 뉴욕에 사시는 분.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애플에서 신제품 나오면 그 아저씨 리뷰가 기준이에요 항상.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뭐 그 사람도 막 쓰고 막 이래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인셀덤 넘어오고 성공 매니아들 오시고 거기에 이제 제 싫어하는 정치인들까지 이제 몇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며칠 만에 이건 그 하이비 끝났구나 안 하게 됐고 하지만 이렇게 뭐 그냥 사람들 뭐 하는 거 댓글을 달거나 그리고 엘리원도 계정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갖고 새로 뭐 방송 올라오는 거 뭐 업데이트하는 거 정도로 그냥 해놓고 네. 뭐 그렇긴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또 요즘은 그 블루스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그게 아까 그 잭도시라고 그 수염 기르고 저기 도 닦으러 가신 것 같은 분. 트위터 처음 만드신 분. 네, 잭도시 그 아저씨가 참여한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다 하는 건 아니고 트위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스레드하고 블루스카이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개방형 구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트위터는 예를 들어 지금 앨런 머스크가 확 사버려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개방형이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글도 올리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게 그 내용들을 다른 데서 퍼갈 수가 있게 뭘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통된 어떤 또 다른 서버를 만들면 스레드의 글과 이거를 내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느냐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화기를 내가 AT&T를 쓴다고 버라이즌에 전화를 못 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호환되게 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 블루스카이는 베타 서비스라서 마음대로 가입을 못 해요. 코드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지메일 네, 처음에 지메일처럼 그지. 그때 클럽하우스처럼. 그지. 네, 맞아, 그때 맞아. 인비테이션 받은 사람들이 좋은 지메일 주소 다 가져갔잖아요. 맞아. 그런 식으로 트위터에 있던 사람들 하나둘 이렇게. 그러니까 청정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블루스카이는 네. 리자님 하세요? 네. 인셀덤도 없고 인센덤도 없고. 근데 문제는 이게 트위터의 재미는 난장 치는 애들이 거기에 대고 욕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조리돌림? 조리돌림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청정해가지고 그냥 계속 고양이 사진 올라오고 요리 사진 올라오고. 근데 그러면 재미없어. 그쵸. 너무 깨끗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사실 그렇게 그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직은 뭐 사용자 수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베타 서비스라서 사람을 왕창 불러들여서 할 그 준비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요즘은 블루스카이를 많이 쓰고 있고 저번에 작고님이 얘기해 주셔서 레트로도 저 다운받아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는 솔직히 레트로는 왜 비스코 있잖아요. VACO. 네. 거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요즘 또 이번에 또 최근에 나온 SNS인데 비슷한 컨셉은 뭐 항상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아예 그냥 진짜 내 인친 진짜로 아는 친구들하고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가는 피드가 아예 없고 레트로가? 네. 아 그래가지고 작고님이 저한테 키를 주면 그거예요? 키를 주면 옛날 거 그러니까 3주 전에 거까지 볼 수 있는 거고 키를 안 주고 친구만 돼 있으면은 3주치기까지만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키를 가지면 3주 전 것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친구다 그럼 그 키를 주면 이제 그 전에 아카이브도 볼 수 있고. 친구 되셨네요. 원래 베프야. 영혼의 단짝인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내 사진 폴더를 같이 쉐어하는 거랑 그쵸. 같네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약간 그래서 근데 얘네는 뭘로 수익을 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되게 그냥 친구끼리 사진첩을 같이 만든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뭐 멀리 떨어져서 산다든지 이랬을 때는 되게 사용하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좀 질렸다.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공개적으로 하는 거 너무 싫다 이러면은 그 레트로라고 RETR로 그거를 뭐 사용하셔도 가족들끼리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거는 괜찮겠네요, 네. 진짜 가족들끼리. 그래서 진짜 이건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하는 약간 그런.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몇 번 이렇게 또 해보고 뭐. 그래? 왜 난 친구가 아니야? 자기는 내가 뭐 초대 코드 줘도 안 하니까 내가 안 보냈지. 근데 그 소셜 미디어의 재미가 약간 다른 사람 염탐의 재미가 또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요즘 SNS구나
제 근황은 아니고 뭐 SNS 근황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데서도 많이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얘기 좀 나누고 싶었고요. 인스타그램이 완전히 그냥 정말 꽉 찼나 봐요. 그죠? 아, 완전 네. 포화 상태죠, 지금. 근데 저는 부동산 하니까 이게 다시 페이스북을 그러니까 연동시켜서 같이 하거든요. 되게 웃긴 게 실제로 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페이스북에 많아요. 아,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회사에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가 연령대예요. 맞아요.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왜냐면 벌써 안 해가지고 싫은데. 프리즈된 지가 되게 오래됐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페이스북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골 때린 게 사람들이 와서 너 요즘 뭐 리스팅도 있고 뭘 열심히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똑같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 전에는 별 말이 없다가 페이스북을 다시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근데 페이스북은 노티스가 내가 친구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 뭐 게시물을 올리면 노티스가 떠요. 그럼 확인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꺼도 되는데 뭘 끌려면 내가 뭐의 노티스 골라가지고 뭐 끄고 먹히고 해갖고 이게 이만큼 있어요. 되게 복잡해서. 그래서 내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뭐 포스팅을 올리면 안 볼 수가 없는 게 딱 되어 있는데 인스타는 놓칠 되게 많이 놓치거든요. 네. 내 친구들 위에 올라 있고 광고들이 막 있으니까 어느 순간 그치. 딱 광고들이 나오면 안 본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확인 안 했던 게 되게 많아요. 친구들 거 중에 포스팅 중. 그래서 이제 미싱되는 게 되게 많은데 페이스북은 절대 저는 핸드폰에 노티스 뜨면은 그걸 다 꺼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끄기 위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출이 더 페이스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페이스북이 약간 이제 어르신 플랫폼이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완전.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엉클인가? 이게 그 애들의 그거 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어른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계정만 만들었어 인스타그램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아저씨가 이렇게 친구 신청을 해서 보면 아는 분이냐? 그러니까 이 친구 신청 받아주긴 싫고. 그러니까 그냥 아는 어른이신 거야. 그걸 보고 페이스북 엉클이라고 한대요. 네, 이 플랫폼 자체가 되게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나도 섣불리 아는 집 아이라고 신청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약간 서제스트 하는 그게 되게 많잖아요. 리스트들이. 맞아. 나도 그냥 잘 안 하게 돼. 먼저. 나 페이스북은 진짜 가본 지 오래됐어. 저는 뭐 페이스북 다시 또 보니까 그게 또 하니까 계속 업데이트도 있고 뭐 그 리플라이도 달리고 이러니까 보게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랑 연결된다 이게 느껴지니까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 좀 들어요. 오히려 약간 친구들도 저희 쪽에서는 뭐 꼭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왜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되는 쪽은 글로 가고 맞아, 저도 개인 생활 쪽은 인스타그램 쪽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페이스북은 나도 옛날 회사 사람들 다 연결돼 있어서 개인적인 걸 그래서 안 올리고. 그거 말고 SNS 말고 뭐 다른 얘기 있으세요? 근데 사실 SNS의 연장인데 제가 좀 사실 질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것도 SNS 보다가 이제 레임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근데 그게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절름발이를 뜻한대요. 난 그건 몰랐어요. 그냥 애기랑 얘기하다가 뭐 애기 재미없다 그러면 애기가 레임 그러거든요. 그냥 저도 그런 뜻으로만 알고 있었고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레임 막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뜻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은 애기한테 그거 안 좋은 표현이라고 쓰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 건지 그 정도 수준까지 그래요? 원래님 집에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거는 이 집 큰아들한테 물어봐. 그래 그게 낫겠다. 그러면은 레임에 대한 단어 뜻을 알 수 있게 청소년 언어 전문가를 잠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인턴. So, lame, technically speaking, is slang, but it's not really. Because originally, lame was used to describe people who were cripples, who couldn't walk. Because their legs didn't work. Yeah. So that's what lame used to mean, right? And that changed into lame being something like dumb or stupid or not worth, which is associated with its original meaning as a person who cannot walk because they literally had no use back then. So that was the original meaning. It originates from Old English, I think a little bit from Old French. That doesn't really matter. So it's like kind of, it's kind of,
French, right? Yeah. 오. It's like kind of slang, but it's not really slang because it's become so intrinsic in the American language, right? Because like if you're in England or somewhere that speaks English differently, they're not going to describe something stupid as lame. They're going to be like, oh, that's rubbish, or like the knobhead or something like that, right? But we use Bloody lame. hell! Oh my god! But we use lame. Reason why? Not really sure, but it's more of an actual like word rather than slang, right? So much so that if you look up lame in English dictionaries, it will often come up with the description of, hey, this is not like it's stupid, even though it originates from a slang term. So it's not really in modern context, but it originates from a different meaning. Okay. 그럼 한국말로 해주세요. 한국 나 고. 아니 그러면은 원래 질문은 아이가 그거를 그러니까 쓰는데 80-year-old 애기가 그 말을 사용하는 거를 오케이. 80-year-old가 사용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는 young kids가 they watch something that is not funny and they go, oh, that's lame. A little bit, yeah, it's like that. 그지? It's okay to 그러면 use. is it okay in cultural context? Yeah, well, yeah. There's no reason for it not to be okay. 왜냐면은 original meaning은 lame meaning someone that is Cripple who has like legs that don't work. some physical disability. 그지? 그러니까는 in some context feels like Okay, the thing is that lame as a word has had its meaning changed around multiple times. So it wouldn't. 그럼 지금은 모던 타임에는 그 disabled의 의미로는 사용을 There's not really much of an association with that, right? Okay.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벙어리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병신 뭐 이거 병신까지는 아니고 약간 야 너 귀가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인가 보다. The meaning is just changed so much. Because if you see someone who's like disabled now, you're not gonna call them lame. You're gonna say that their leg doesn't work, right? There's basically no use for lame in that context anymore. Okay. It's only historically known to be used like that. 포멀하고 좀 점잖은 데서 쓸 수 있어? You could still like describe someone who doesn't have use of their legs as lame. You could still use it in that way. It's just no one does, and because of that, the use of lame isn't considered offensive because who hears lame is like, wow, you're being rude to someone who's lesser than you. It doesn't work that way anymore. Okay, great. It's just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Very clear. bye. 고마워요, 고인턴. 영어 잘한다. 잘 들려. 야,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하냐? 자막을 써야 되나? 그 제가 이거 굳이 물어본 게 뭐냐면 좀 그런 PC한 것에 예민한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있죠.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또 검색을 해봤어요. 네.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오펜시브한가? 근데 그런 페이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영어라는 게 영어 사용법 이게 넓잖아요. 영국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뭐 근데 미국 안에서 다 호주도 있고. 틀리고. 저희 아이가 또 좀 더 한 1년, 2년 전에 또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왔더 막 이거를 이제 듣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쓰지 마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얘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나 봐. 그게 욕이냐고. 선생님이 아니라 그런 거야. 왓더까지만 쓰니까. 근데 우리는 정서가 잘 모르니까 여기서 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보면 아니니까. 사전적으로 아는 거고. 그럼요. what the F로 들리니까. what the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아니까 애한테 좋은 단어가 아니어서 그런 단어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은 욕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는 거기서 헷갈리는 거죠. 그죠. 저도 애들이 what the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쁜 말 좋은 말 써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뭐 욕을 엄청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기는 해도 집에서는 일단은 이게 내가 집에서는 하면 안 되는 아니면은 포멀한 자리나 이게 점잖아야 되는 자리에서는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면 되게 웃기려고 뭐 한다. what the fabulous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그거 있는데 그 미드 중에 그거 있는데 천국에 올라갔어. 그래서 욕을 못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욕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욕을 한다고 했어. 근데 what the fuck이 안 되고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what the fork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저 이렇게 바뀌는 거. 순화가 되는 거야. 그냥 기족 같은 가족 그렇죠. 같은 분위기. 그런 거죠. 그런 거지. 그런 거죠. 그렇게. 저는 근데 뭐 애한테 원래 오리지널 미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거 원래 너 그 원래 뜻은 뭔지 알고 쓰는 거니? 하고 하면은 아마 내 생각에는 모르고 쓸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 그렇죠. 모르고 쓸 확률이 더 높은데 이제 아까 고인턴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여러 번 의미가 바뀌고 컨텍스트가 바뀌니까 그게 이제는 되게 그냥 평범한 단어로 쓰일지 모르지만 원래 오리진은 프렌치, 라틴, 프렌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를 알려주면은 언어는 계속 바뀌니까요. 바뀌는 거니까. 네, 뭔가 바뀐 새로운 의미의 그런 언어를 찾으려면 urban-dictionary.com 가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urban dictionary면 새롭게 주로 욕 유입되는 나오는 거 검색해보면 여기 이런 거 알 수 있죠. 저는 갑자기 저희 엄마가 생각나는 게 저희 엄마도 제가 엄마 앞에서 진짜 심한 육두문자 쓰는 건 아닌데 가끔 뭐 이렇게 있다가 아이 젠장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에이 젠장 뭐 이런 거 제가 되게 많이 쓰면은 엄마가 좀 이따 쓱 와서 뭘 검색하시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작가님이 레임을 뭔지 이제 사전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이걸 써도 되나 하는 것처럼 이제 엄마도 젠장을 검색해서 너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아니? 그게 원래는 이런 뜻이 있는 거야서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게 알려주는 건 필요한 게 저도 어렸을 때 그 존만하는 이런 거가 진짜 좀 있잖아요. 좁쌀의 좀 그거라 생각한 거예요. 말 된다. 그래서 근데 오빠가 엄청 쓰는데 내가 쓰면은 넌 쓰지 마 이러는 거야. 오빠가 왠지는 몰라. 왜 좀 근데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썼어 그 말을. 나는 되게 작다는 뜻으로 존만하는 이랬는데 엄마가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좀이 아니고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근데 좀 미리 알려줬으면 내 스스로 그거를 걸렀을 텐데 모르고 썼던 거지. 근데 애들은 그런 게 되게 많을 것 같아. 모르고 쓰는 근황 아닌 근황? 저의 궁금증이 그러니까 이거는 검색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계속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리고 애들 이름 고를 때도 미국 이름 고를 때도 꼭 그 현지 사람들한테 여러 명한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게 청소년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른들은 또 이게 또 달라.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몰몬 애들이랑 얘기할 때 걔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너네 나이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 페이스북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물어볼 거야. 그거는 레임 이런 거. 적절하네요. 거기서 나오는 거지. 고인턴은 적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SNS 안 하거든요. 진짜? 네. 대단하다. 그럴까요? 우리 엘리 가볼까요? 저요?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넘겨야지. 좋다. 저는 요즘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제가 오피셜리 그 풀플로우 브랜드를 런칭하고 CEO 타이틀을 단 지 3달째 되는 날이고요. 벌써 3달 됐어요. 네. 곧 근데 100일이네.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래 아직 3달이니까 괜찮아를 되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해요. 사실은 요즘. 왜냐면 이게 그리고 이제 한없이 제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마주하게 되고 또 내가 전혀 안 해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옷을 만들고 항상 새로운 걸 생각하는 브레인만 썼지 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소비자의 심리 또 이거를 어떻게 아다르고 어다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매를 괜히 전문가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요즘 많이 느끼면서 하루하루 처절하게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실은 막 과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 이거를 정말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과 함께 뭐 그런 지인이 솔직히 주변에 없고 어떤 사람을 쓰자니 그럴 만한 투자의 가치를도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왜냐면 저희가 이제 회사가 커지고 나면 그럴 가치를 찾을 수 있겠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결국에는 어느 시점까지는 제가 울며 불며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그래서 지금은 누구 찾기보다는 제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 SNS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네. 이 SNS라는 이 플랫폼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는 스토어 프런트가 있는 브랜드가 아니고 제 스토어는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랑 온라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거를 비즈니스 어카운트로 돌린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뭐 중간에 인스타그램도 한번 갈아엎었어야 됐고 네. 저 또 계정 새로 만드셨죠. 네, 계정도 하나 새로 만들어야 혹시 모르셨던 됐고 분들은 새로운 계정 바이 언더 풀플로우 언더 오피셜인데요. 그 원래 첫 계정 들어가면 아직도 이제 그 이 계정으로 연결할 수 있게 제가 위에 올려놓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경고도 먹고 그렇게 열심히 아무나 팔로우하지 마, 막 이런 경고해가지고 얘네들이 프리즈를 그냥 시켜버려요. 그래서 막 며칠 동안 못 쓰고 그러면 막 제가 인스타그램인지 막 연락해가지고 아니야 뭐 나 이 사람들 원래 나를 팔로우했던 사람들인데 뭐 내가 계정 바꾸면서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내가 팔로우를 많이 신청한 거야. 뭐 이런 뭐 맞아요. 에비던스도 좀 보여줘야 됐었고 뭐 그런 경고들 그다음에 뭐 광고도 제가 제 돈 쓰는데 왜 니네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제가 광고를 예를 들면 그 인스타그램 부스팅을 한다고 네네네. 하거든요. 그걸 하면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얘네들이 대부분 되긴 하는데 좀 내용에 내용에 검열을 대한 많이 검열을 하죠.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지나친 막 팔로워를 막 하루 뭐 한 1시간 안에 막 3, 40명 한다거나 아니면 뭐 DM 메시지를 랜덤하게 막 보낸다거나 이러면은 그게 비즈니스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검열이 가는 거예요?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 어김없이 딱딱딱딱 갑자기 이게 레드라이트 딱 켜지면서 워닝 사인이 딱 떠요. 네. 저도 계정 2개 있잖아요. 원래 쓰던 거를 이제 아이 사진이 올라가니까 비공개로 하고 새로 만들어 갖고 기둥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옛날에 있던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팔로우를 막 했더니 몇 개 이상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경고 네. 때요. 오늘은 더 이상 못 한다고. 희한하다. 그리고 뭐 스토어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사원 시절 때는 몰랐던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되게 작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하나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로도 쌓이고 또 하나 또 배우고 건너야 될 산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 그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제 그제서야 전 막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니? 그러면 이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글에 막 물어보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뜨면 또 읽어보고 또 배우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알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A부터 Z까지 Z 정말 다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다 그냥 제가 알아서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뭐 옷이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흡수를 하고 올게니컬리 이제 그로 할 수 있을까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는 중이에요. 그게 좋은 게 그래도 맨 땅에 헤딩을 해야지 나중에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달라는지 더 자세히 주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 맞아요. 정말로 그렇고 생각하는 것과 그냥 뭐 닭가슴살 먹고 브로콜리 먹으면 살 빠져. 이거는 사실은 정답인데 그쵸. 실행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 막상 다이어트 할 때는 뭐가 좋은지 알지만 그게 딱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맞아요. 그것처럼 소셜 미디어도 어떤 뭐 포스팅이 어떤 릴스가 좋은 건지는 알아요. 근데 이걸 막상 만들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빠뜨리는 부분도 항상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거를 뭐 주문을 읽듯이 1부터 이렇게 다 써놓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럴 만들기도 수도 되게 없고.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익혀내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뭐가 안 나오고 결과도 안 나오고 이런 게 없더라도 좀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이어가자 이 마음으로 요즘은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살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어느 날은 이거 너무 열심히 했는데 싶은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어떤 엘리의 피드가 이거를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리터럴리 블랙 포인트 찍어가지고 그 뭐지? 그걸 텍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다기보다는 사실 이거 하나하나 정말 이거는 참 까놓고 말해서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제가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2주 있다가 페이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 이거 삽질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정말 삽질을 5시간 했다 막 이런 것도 이런 날도 되게 많아. 나 진짜 하루 종일 삽질했네 막 이런 날도 있어요. 진짜 8시간 개빡세게 했는데 결과물 완전 분명히 그 1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잘 부여잡고 있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개빡치네. 진짜 까놓고 말해서 가드 풀고 얘기하면 진짜 얼마나 열받아요. 8시간을 막 머리를 써서 막 찍고 하고 입고 막 별 생쇼를 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와 이게 처참한 거예요 막 결과물이. 그러면은 그렇다고 안 올리기도 그렇고 또 올리기도 그렇고 근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분명히 계획할 때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을 딱딱딱딱 담으면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나의 8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정말 이걸 내가 막 막연해지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뭐 이거 너무 투머치 아니야라는 그런 것도 이제 해봐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를 배우는 거 같아요. 그날 그 레이아웃을 딱 보고 이날 너무 열심히 했어.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날일 거야. 8시간 삽질. 하고 싶은 말이 막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했는데 그걸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점 찍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거를 다 넣어버린 거야. 맞아요. 이런 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거를 30불을 들여서 부스트 돌렸어요. 정말 그 뭐죠? 넷플릭스 드라마 있잖아요. 네. 셀러브리티인가? 저 봤어요 그거. 그거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또. 맞아. 그런 세계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성격상 물론 이제 일은 일인 거고 나는 나고 나의 성격과 나의 성향을 내 일과 접목시키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원래 남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못하잖아요. 못해요. 저는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적은 공간에서 막 깝치는 거 좋아하지. 약간 요즘 보면 이창섭 같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친구들이랑 있으면 막 깝치는데, 또 막 이렇게 오픈된 스페이스에서는 또 조용히 있고. 아이 속의 이잖아요. 저는 아이 속의 이예요, 정말. 약간 그런 애랑 인스타그램에서 막, 이런 거 못하는데, 두고 봐요. 저희 잘 거예요. 나 조금씩 열고 있어요, 요즘. 조금씩 나는 나고, 얘는 놔버리고 있어. 나는 원래 나는 나고, 분리시켜야 된다니까. 분리시키는 거를 진짜. 이게 뭐 한 번에 안 되겠지만 요즘 좀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내 일이야. 일은 그치. 일이야. 이거를 나누는 맞아요. 거를 좀 그게 없으면 카메라를 쳐다볼 때 눈빛이 틀려요.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카메라 쳐다보면서 하실 때 눈빛이 떨리더라고. 많이 또 그게 근데 왜냐면 너무 떨려요. 정말. 이거 하는 사람이 눈에 확신이 없는데 이걸 사는 사람이 확신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떨려서 맨날 딴 데 보잖아요. 옆을 차라리 보거나 그게 나는 아니면 뭘 손에 꼭 잡고 있거나. 맞아. 네, 아직까지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알고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팔로우 해주세요. 그 엘리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아직 네. 3개월밖에 안 됐잖아. 네,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방금 자코님 피드백도 좋고 저는 좀 피드백이 필요해요. 저 혼자 진짜 이게 뭐 주변에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많아도 결국에는 이거를 제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와의 싸움이죠. 이게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러니까 저도 뭐 눈이 있으니까 뭐가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방향을 잃는 때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가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도 그래서 어떤 피드백이라도 주시면은 듣고 또 수정하면서 성장을 해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DM 주세요. DM을 저한테 정말로 엘리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니면은 이거 뭔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좀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응원도 좋고 네. 또 피드백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 인스타그램에 I 언더바 풀플로우 언더 official. 네. 오피셜 이제 팔로우하시고 거기에 이제 엘리 피드 보고 피드백 주시면은 DM 주세요. 뭐가 됐던 간에 좋아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는 더 해주세요. 뭐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뻐요. 아닌데요. 네. 뭐 팔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메롱만은 100개 붙는 거 아니야. 메롱. 그렇죠. 네. 아직 3개월밖에 안 됐고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거 하다 산으로 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산으로 가면 어때? 또 내려오면 되지 산에서. 그러니까요. 등산도 뭐 내려오는 게 더 재밌는 뭔 소린가요? 네,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면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제가 부동산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 이게 볼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구나, 이거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리가 잡히고 잘 돌아가고 있다 느껴지면서 되게 사람 마음이 희한한 게 그게 느껴지니까 내 욕심과 내 의지가 들어가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오, 이런. 아니 그럼 옆에서 코 고는 사람은 누구야? 초코. 초코였구나. 저 잠 못 자는 거 되게 이해해요. 그래요? 요즘 잠이 안 와. 잠이 안까지 생각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그 수면의 퀄리티는 나만 아는 거죠. 맞아요. 수면의 퀄리티. 그쵸, 네. 그쵸. 잠을 영 못 자진 않아요. 자는데. 이게 일반 잠 평소에 못 자는 사람하고 이게 기준이 그렇죠. 기준이 다르죠. 저는 잠을 정말 잘 자고 잠을 잤다가 딱 일어나면 정말 이 셀폰, 핸드폰 충전하면 100% 딱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딱 좋으면서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요즘은 일어나면 이게 뭔가 76% 뭐 이런 느낌. 풀리 충전이 안 됐어. 분명히 어제 밤에 껴놨는데. 뭔가 켜놓고 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집에 자면서도 뭔가 계속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상태여가지고 스스로 내려놔야 돼. 이거 부담 갖고 내가 뭘 잘 해보고자 욕심 내봤자 되지 않지. 이러면서 계속 스스로 좀 내려놓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면은 요즘은 남자들, 특히 서양 남자들 만날 일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터프한 직업. 멋있으면 땡큐지. 근데 되게 터프한 냄새나요? 냄새까지는 아니어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쇼잉을 해달라고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여줬어요. 뭐 금요일쯤에 보여줬는데 집을 좋아하면서 일요일날 자기 크루랑 와가지고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날 썬데이였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다 준비해놓고서는 문을 쫙 열어줬는데 갑자기 그 사람 터키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크루 터키 남자 3명을 데려온 거예요. 냄새 났어요? 냄새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이 왔던 가족 와이프, 애들은 아무도 없고 그 집 남자하고 다른 터키 남자, 건장한 남자 그러니까 토탈 4명이 집안을 확 들어오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좀 약간 무서웠겠다. 무서웠어요. 그쵸. 무서울 수 있어요. 가족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온다 해도 와이프랑 뭐 같이 그치. 오고 이렇게 올 걔가 거라고 말한 생각했는데 크루가 가족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장한 사람 4명. 뭐 자기 아는 뭐 컨트랙터나 누구를 데리고 온다 해도 나 와이프 컨트랙터 1명 뭐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이 남자 4명이 후룩 들어오니까 내가 갑자기 살짝 무서워지면서 이 신경이 막 이렇게 막 곤두서는 거예요. 정말 얼굴을 내가 어떻게 감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정말 20분이 넘도록 집을 무슨 뭐 인스펙션 하는 것처럼 막 샅샅이 다 보는 거예요. 결국엔 오퍼 안 났잖아. 아니야, 오퍼, 그러니까 사고 싶다고 연락 왔는데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날은 20분 딱 지나가지고 내가 시계 딱 보고 너네 이제 다 가. 대놓고
나 다른 데 쇼잉 나가야 되니까 나갈래? 그래서 쫓아냈어요. 진짜. 그 친구 딴에는 너 뭐 건축 좀 알지? 뭐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해가지고 막 그렇지. 샅샅이 보려고 친구들 데려왔겠지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본인들이 돈을 충분히 이 가격으로 사겠소 하고선 나랑 무슨 나한테 서류를 줬다 할지 그렇게 하고서는 누구를 와가지고 보고 그러면은 괜찮거나 내가 양해를 좀 해줄 텐데 원래님이 셀러 리얼터였던 거죠? 그쵸.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게다가 영 모르는 그리고 4명이 그렇게 오잖아요. 되게 신경이 더 곤두서는 게 한 명은 1층에 있고 한 명은 지하에 있고 막 이렇게 퍼져 골치 있어.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같은 공간에서 어디를 보는지 내가 옆에서 계속 보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꼭 한 명은 1층 가 있고 막 다른 데 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가서 막 물 빈집이었어요? 틀어보고 있고 막 뭐 틀어보고 막 이러다 고장나면은 나는 그 맞아. 사람한테 저기를 해야 되는데 클레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나중에 한다고 모르잖아요. 막 화분 엎어뜨려 이렇게 감춰놓고 그렇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놈들 20분 정도 있잖아. 그냥 보고서는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또 다른 그날 뭐 다른 또 서양 그런 미국 남자들 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막 그러니까 신경이 항상 굉장히 내가 방어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불특정 다수를 그렇죠. 만나게 되는 상황이 계속 그죠. 있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게 나를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되게 불편해하시고 걱정하실까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최근에 뉴욕타임즈 기사에 그런 게 있었어요. 리얼터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저기 어디 중부 이런데 리얼터들 총을 갖고 다닌다는 둥 뭐 이런 뉴스랑 이런 게 뉴욕타임즈에서 그러니까 특집 섹션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어떤 랜덤한 사람을 인클로즈된 공간으로 데려가서 맞아요.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안전을 뭔가 강구하고 그 업계에서도 그런 걸 이제 어떤 방법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설치해 준다든지 그쵸.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게 사실은 또 미국이라는 데가 워낙 또 이상한 동네 많고 이러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그런 게 좀 적으니까 굳이 이런 걸 괜히 그거 한번 보고 나면 이 머릿속에 남아서 또 걱정하고 이럴까 봐 말씀은 따로 안 드렸는데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빈집에 셀러 리얼터고 모르는 사람이 예상 외에 남자 여럿을 데리고 오면 솔직히 되게 겁이 확 무서울 나죠. 것 같아요. 겁나죠. 여기 미국이잖아요. 네. 걔네가 무슨 짓을 할지 맞아요. 어떻게 알아? 알던 사람도 아니고. 항상 그럴 경우에는 핸드폰을 꼭 손에 쥐고 이거를 당장이라도 이머전시를 할 수 있을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보여주지만 굉장히 이거 내가 뭐 무슨 페퍼 스프레이를 할지 뭐라도 들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경기 충격기 이런 거. 맞아. 그러니까 뭐라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어야지. 진짜 놀라셨겠다. 그거는 같이 일하시는 회사나 이런 데서도 공론화처럼 이렇게 주변 저기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그것도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부 저기 산골짜기 같은 데서 그쵸. 사람들이 총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해가 갑니까? 글쎄요, 그게 여기에는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면은 그게 아니요, 나는 그거 말고 다른 수단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쌍절곤이라든지. 네, 뭐가 됐던 거. 스님이 들어오면 이렇게 막 그게 돌리고 굳이 있어, 막. 총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쵸. 뭐지? 중부 뭐 이런 데는 외진 데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도 되게 많잖아요. 쇼잉하는데 아니, 곰이 문드들기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총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야생동물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총이니까 이제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그렇다는 거지. 그러기도 하고 뭐 다른 집 쇼잉할 때는 또 다른 그런 남자들 그분들은 되게 아이러닉했던 게 잘생겼어요? 아니요, 두 분은 게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마음이 놓여? 그냥 남자 2명 여자한테 관심이 없겠구나 뭐 이런 거. 그러기도 하고 일단 안전막이 하나 안전하다는 그게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식적으로라도 네네네. 그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위험하지는 않겠다 이런 게 좀 훨씬 생기는 거예요.
셀러 리얼터면 네. 좀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그런 날은 그게 같은 날이었는데 그런 날은 집에 오면 정말 진이 쪽 빠지는 거예요. 정말. 긴장해서 이게 뭔가 있으니까. 계속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음. 아, 내가 뭐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전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격기랄지 내가 뭐 뭐를 사야 크로스웨이. 되겠다 이게 아니면 이- 스트레스 받아서 뭘 하나 사야 아니 되겠다. 아니. 아니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누구랑 같이. 이렇게 갑자기 전화 왔고 그런데 막 이러고 아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이러고 이렇게 근데 뭐 약간 보호 장비 이런 거는 호신 네. 무기 이런 거는 하나 정도는. 네, 뭘 하나라도 좀 뭐 메고 차고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살짝 들었어요. 이번 주는. 저 반대의 경우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살 때 이제 남자 부동산 해주시는 분이 이제 계셨었는데 제가 사는 동안 쇼윙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랑 전에도 몇 번 만나본 적도 있고 얘기도 많이 해봐서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어포를 해도 좀 여기 있어라. 왜냐면 네. 한 3-4개가 잡혀 있으니까 네. 근데 한겨울이고 근데 그분이 아니라고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간, 같이 있어도 그렇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싫었나? 아니,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해 무서워. 여지를 안 아예 나오고 안 싶은 안 거예요. 줘. 네, 약간 되게 프로페셔널. 그런 경험이 왠지 있어서 그럴 수도 그랬겠구나 있겠네. 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맨하탄이라는 곳은 워낙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맞아. 싱글하우스가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집이 많으니까 같은 공간에 이제 그냥 뭐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남자만 여자들한테 그런다 생각하지만 여자가 또 남자들한테 그럴 그럼요, 때도 그럼요. 있거든. 그렇죠. 이번에 그 기사에 이번 달에 난 기사인데 그 기사에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어웨어니스를 하려고 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나 이런데 그 세미나 같은 걸 하시는 네. 분이 있는데 그분 남자예요. 근데 얼마 전에 아, 이제 진짜로? 그 사건 반장 뭐 이런 거 봤는데 수사반장 수사반장도 아니고 사건반장? 사건 반장이라고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공반장? 그래서, 그거 봤는데 택시 기사인데 여자 손님이 탔어. 어. 근데 블랙박스 좀 꺼주면 안 되냐고. 어머. 그래서 이거는 끌 수가 없다고 회사에서 못 끄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계속 켜 있었는데 여자가 계속 나 좀 만져주세요 막 이러는 거. 아, 정말? 예. 그러면서 자꾸 막 기사 손으로 막 긁어주세요. 자기 그거 아니야? 막 허벅지 갖다 대려고 이렇게 아저씨가 계속 하지 마세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제 운전하는데 위험하게 이거. 거의 다 와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분이 계속 뿌리치고만. 근데 그게 그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어이가 없어서 같은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런 경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택시 기사들이 보통 여자 승객들이 추행을 당한다 생각하지만 반대로도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넘어가지. 그냥 공론화를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자기가 덤탱이 쓸 수도 그치. 있으니까 그죠. 그 여자가 이래 저 꽃뱀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자꾸 자기 만져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잘 경찰서 가가지고 그 블랙박스 주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약간 그런 다른 기자들한테 상습범이었어.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잘못 엮이면은 덤탱이 쓰는 거야. 그쵸. 사회적인 약자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해지. 이런 것도 만약에 그렇게 쇼잉을 온다고 어포인먼트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럴 때 누가 오는지 확인을 해. 그러니까 누구 오는지 미리 그거를 알려줄 수도 있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익스펙테이션을 어느 정도 해놓고 하는 백그라운드 게 책으로.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냥 막연하게 처음에 왔을 때 가족들이랑 왔으니까 두 번째도 가족들이랑 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백그라운드 책을 대충 해고 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게 정말로 그냥 와가지고선 실제로 살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렇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그치. 그거는 하고 그치. 갔는데 그런 식으로 남자 3명을 데려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2번 본다 그러면 보통 와이프가 같이 그치. 오죠. 결정권자가 네. 이제 두 번째 오는 거. 근데 패밀리 하우스를 사는 거니까. 그죠. 근데 남자 혼자 허즈번드만 다른 남자 3명이랑 같이 오는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불안했고
놀랬고 그 뭐 해가지고 뭐 플립하려고 뭐 그랬던 그런 거 전혀 아닐까? 아니에요. 그런 건 건 아니에요. 아니 저도 차 사러 갈 때 남자 둘 데려갔거든요. 아. 별 쓸모없는 사람이겠지만 약간 무섭게 생긴 친구 하나하고 저 벌레 아저씨하고 이렇게 데리고 전혀 왔어요. 그런 건 전혀 도움 안 될 텐데.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고 계속 일하면서 있는 일들 거기에 많이 시간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네. 어쨌든 경기가 너무 이상한데 당신 바쁘니까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일이 바쁘니까. 네. 그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건 하자면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하자면은 뭐 뉴저지나 이쪽 뉴욕의 지금 부동산 경기는 뭐 전혀 가격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그런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이자율은 높지만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는 거죠.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물량이 디맨드보다 적은 상태니까 그 집값이 제가 그 계속 얘기를 안 했었나요? 했었지. 했었죠. 전에 말씀드렸었죠. 지금 2년 계속 전에 그게- 팬데믹 때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리파이낸스. 이자율을 좋은 가격으로 받으니까 지금 그 이자율을 좋은 이자율을 갖고 있던 집을 팔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6.5% 7%까지 가니까 그거를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딸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미적으로도 지금 하우징 그 물량이 엄청 딸린대요. 맞아요. 폭스 뭐 이런 거 유튜브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근황은 그랬고요. 크라잉넛 갔다 왔잖아요. 아 맞아요. 가셨어요? 맞아요. 크라잉넛 오.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크라잉넛이 한국문화진흥원 그 뉴욕에 있는 한국문화 대사관 옆에 있는. 네네 거기에서 매년 여름마다 링컨 센터에서 K 뮤직 기간을 정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특히 한국에 있는 그 인디 밴드들을 초대해가지고 야외 공연을 해요. 근데 작년에는 잔나비가 왔었고 올해는 크라잉넛이 왔었어요. 근데 세이수미도 세이수. 세이수미 세이수미 알아요? 네, 걔네 되게 좋아요. 오래된 밴드잖아. 꽤 오래됐어요. 10년 됐더라고요 보니까. 저 우리나라 밴드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진짜요? 다 팝송처럼 영어 노래. 근데 저는- 부산 밴드라고. 부산 밴드. 저는 세이수 뭐야? 봤더니 정말 세이 S-A-Y 수 S-U-E 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 뭐야? 막 이랬는데 나가지고 한 5곡을 불렀는데 좀 느껴진 게 이거 좀 되게 재밌는 게 도켓이 옆에 있는 미국 할아버지가 세이수 할아버지는 아니고 한 60대 50대 중반. 세이수미라고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자기 팬을 자처해서 온 거예요. 자기는 세이수미 보러 왔대. 크라잉넛이 아니고. 맞아요. 저 뒤에 밴드 무슨 넛? 막 요즘은 크라잉넛보단 세이스미죠. 그래요? 네. 근데 딱 봤는데 그 경험에서 오는 차이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리고 세이수미의 음악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5곡을 부르는데 한 곡같이 느껴져요. 다 똑같이 그렇죠. 들려지는. 그리고 그 야외 무대에서 신승훈의 밴드 버전인가? 그래가지고 악동 뮤지션. 악동 뮤지션 음악 얼마 좋은데 비교가 무대에 안 좋지 돼요. 오히려. 근데 그 야외 무대를 어떻게 아울 수가 없었어요. 발끝 쳐다보고 그냥 계속 기타만 네. 치면서. 네. 그리고 4명인데 그 보컬인 세이수미 최수미가 이름이 최수미여서 세이수미더라고요. 그런 거였어요? 네. 나는 노래가 안 이름이 좋으면 고소를 하든가 뭐 이래서 세이스민가. 저도 왜 수미 이름을 초이. 그렇게 지었을까 봤더니 그 보컬 이름이 최수미더라고요. 근데 그 최수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마네킹인 줄 알았어. 너무 가만히 있어가지고. 네. 더 이상 움직이면 쿨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요즘 밴드는 그렇지. 젊은 밴드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왔다가 가시고 크라잉넛이 나왔는데 이야 정말 에너지 레벨이 막 갑자기 5였다가 60으로 뛴 것 같아. 진짜. 60 뭐야? 한 80, 90 이렇게 확 뛴 것 같은 게 느껴지고 제일 좋았던 거는 그들은 우리와 이미 같이 늙은 밴드잖아요. 그 아코디언 아저씨도 오셨어요? 오셨어요. 왔어요. 아니 병주 형님이 며칠 전에 트위터에서 그 아저씨 보고 잘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모자를 확 벗고 그 약간 이렇게 너른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아코디언 하고 피아노 치시는데 진짜 완전히 진짜 즐기더라. 대단했어요. 그리고 우리랑 같이 늙는 게 보니까 95년도에 크라잉넛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30년째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홍대건 무슨 축제건 어. 링컨 센터건 그 이제 더 이상 그들한테 그게 중요하지 그쵸. 않은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고 와 근데 진짜 잘하더라. 특히나 최근에 발매한 신곡도 신곡도 있어요? 신곡도 있는데 신곡도 신나게 오. 너무 잘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크라잉넛 공연. 밴드 이름은 엄청 많이 들었지만 익숙한데 얼굴 지금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아, 처음 봐요. 말달리자에다가 그리고 뭐 밤이 깊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달리자 밤이 깊었네. 네. 그리고 영동 콜링. 이렇게 생겼구나. 아르헨티나 이거. 맞아. 맞아. 그 비둘기 둘기둘기 비둘기 비둘기 장난 아니야.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하여튼 되게 인조했고 이선균 씨 왔었어요. 어머.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봉골레 파스타? 봉골레 파스타. 저쪽에 사이드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이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영화제 있어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이제 보니까 칸에 배우시잖아요. 네 멀리서 보니까 딱 보기에도 딱 이성균 씨 같이 보이길래 봉골레 하나를 지나가면서. 아무튼 되게 즐거웠어요. 그게 무슨 약간 K 머시게 해가지고 그 음악을 필두로 해서 뭐 미술이나 이런 거 시리즈 맞아요. 하는 거죠? 맞아요. 이번 주 동안. 지금 오늘 하고 내일 오늘 21일 원댄스. 하고 원댄스 해요. 원댄스. 원댄스가 한국의 종묘 제약을 음. 댄스로 그렇게 만든 건데 굉장히 공연 좋다고 그 하더라고요. 오고무 같은 거 이렇게 맞아요. 치는 맞아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거 정구 그 네. 디렉터님이. 네네. 또 그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딱 나오는 길에 봤는데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앞에 분수대 있잖아요. 네. 거기를 정말 대형 미러볼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밤에 이제 댄스 파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저도 게 봤어요. 봤어요? 네. 다 이어폰 하나씩 다 맞아, 끼고 맞아. 자기네들의 취해서. 취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뭐 주변에 콘도들도 있고 이제 다 레지던셜에 다 사람들 자야 되니까 그거를 각자의 그 필에 맞춰서 다 꽂고 다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음악은 똑같이 나오는 걸걸요? 네. 달라요. 아, 달라요? 달라요? 네. 채널이 한 3-4개 되는 것 같아요. 채널이 네, 달라요. 채널이 달라요. 그래서 음. 뭐 빨간 헤드폰, 파란 헤드폰, 아. 녹색 헤드폰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거 뭐 이런.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죠. 맞아요. 헤드폰 옛날에 뒤집어서. 유니온 스퀘어에서 그거 했을 때는 다 똑같은 음악으로 한 거예요. 그래야 더 재밌지. 그쵸. 난 그게 더 재밌을 그게 것 더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그리고 다 똑같은 음악이 나온 걸 다 꼽고 맞아.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애들이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막 춤을 맞아. 추고 있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네 또 역시나 여름 그 맨하탄 뉴욕의 여름은 또 그런 재미가 좀 있죠. 저도 언니가 올린 그 링컨 센터 앞에 네. 있는 그 지금 플라밍고 네. 이렇게 다 전시해놓은 거. 전시해놨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밤에 가서 봤어요. 예쁘죠. 너무- 봤구나. 네, 너무너무 예뻤어요. 네. 그래서 그 미러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막 춤추고 있는 사람들도 뭐야? 막 약간 이러면서. 근데 나 공짜 공연이어가지고 네. 선착순으로 그냥 가는. 여름이면 꼭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센트럴파크에서 영화 보는 거 하고. 네, 그쵸.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네. 지금 Korean Visit Year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락커펠러 센터 앞에서도 지금 한미 수교 70주년이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2023년, 2024년, 2025년 뭐 Korean Visit Year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크게 써놓고 네, 그 한국 방문의 해는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해 네. 하는 거지. 매해. 어. 그럼 선생님- 이거 한국 방문의 해 끝나면 내년에 방문 안 하나? 그 딱 락커펠러 센터 그 메인이 되는 건물 바로 앞에 음. 크게 이제 그런 이제 사인을 붙여놓고 거기 앞에 이제 뭐 Korean Fashion, Korean Food, Korean Dessert 뭐 이렇게 해서 K Food, K Beauty, K 떡볶이 Fashion 팔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음식 같은 것도 팔고 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것도 팔고 그다음에 혹시 그거 보셨어요? 어디나 유퀴즈인가 그 왜 0.5초 정우성 그래서 캐모 커피, 카미 커피 그런 못 봤어요. 커피 사장님이 캐모 커피였던 것 같아요. 낙타 커피.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자기 3초 정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정우성 닮은 그 사장님 계시거든요. 윤종신도 그거잖아. 0.5초 정도. 정우성. 네. 그래가지고 그분
분이 하는 커피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피 어. 그것도 지금 이렇게 세워놔서 커피도 팔고 그렇구나. 뭐 K 락커펠러. 커피 뭐 이래가지고 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K 아트 그래가지고 한국 그 전시도 되게 크게 전시물이 지금 락커펠러 센터 앞에 0.5초에 3초예요. 전시돼 있어요. 기자님. 아, 네. 저 네, 그냥. 항상 아직 똑같은 상태고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상황이. 이제 작가 파업에 이어 배우들까지. 넷플릭스 앞에서 막 피켓 들고서 파업하더라고요. 배우들까지 이제 가세했죠. 가세해서 지금 회사들이 엄청 긴장한 상태고 어허. 저희 이제 이쪽 약간 스튜디오들의 모 회사가 약간 캐피탈이 네네. 되게 많아서 걔네들이 약간 돈으로 생각하니까 타산이 안 맞으면 뭐 잘라. 그러니까 지금 회사도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다 스탑되고 없고 하니까 당장 뭐 8월, 9월은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네, 이제는 한 번 더 사람들 또 팔로우 한 번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휴가 가라 그러고 무급 휴가 가라 그러고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거의 지금 뭐 또 8, 9월은 바짝 엎드리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되게 많아요. 그냥 배우들까지 합세해서 빨리 그냥 확 다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압박이 돼서 더 이렇게 협상이 됐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 작가들이 진짜 힘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왜 파업을 하는가 그걸 이렇게 막 찾아봤거든요. 네. 뭐 돈 안 준다고 막 하나 그러는데 옛날에 하던 거 일을 3배로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 그게 그냥 아니라 이게 OTT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시리즈가 되니까 옛날에 한 작품을 하게 되면은 뭐 그 전에 쓰고 그다음에 이게 다 이제 다 찍지 않아도 그 릴리즈 되고 나서도 일단은 얘네가 또 그 이후에 몇 개월 계약해서 계속 그렇게 하던 작업을 뭐 6개월이나 뭐 이렇게 걸려서 하던 작업을 이제는 뭐 2개월에 해서 2개월에 하고 3개월에 하고. 왜냐면 옛날에 미국의 그 시즌제의 전통이 9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는 드라마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했대요. 네. 그럼 작가들은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슛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예를 들면 바꿔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몇 달을 이렇게 같이 그 writers room 네. 작가들 그게 오피스가 생기면 거기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년을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루틴이 돌아가면서 쓰는 기간은 한 몇 개월이 이렇게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있고 그렇게 이제 뭐 그때 이제 수정해주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글을 쓰지 않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때도 월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월급은 어디서 나오느냐? 재방송을 하면은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계속 돈을 준 거야. 근데 OTT들은 시작을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다 써. 그럼 받은 다음에 그냥 끝. 그럼 이 사람들은 3개월마다 직장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야. 어이구야. 그러니까 작품의 퀄리티도 그러니까 이 작가라는 사람들이 그냥 글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판기가 아닌데. 그리고 여기 시작되면 이제 감독이랑 배우랑 얘기해서 고치기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옛날 드라마들은 광고를 뭐 몇 분마다 넣어야 되잖아요. 공식이 있대요. 네. 첫 번째 광고에서는 뭐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광고에서는 뭐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무너지니까 이 작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그런 글을 쓰는 것도 다 이제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할 일은 많아지는데 시간은 짧아지고 그리고 배우는 3개월 안 좋아지고 3개월에서 3개월로 옮겨 다녀야 되니까 3개월 끝나자마자 자기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3개월마다 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로 따지면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가 오히려 더 배우가 좋을 모르죠, 수도 뭐. 있겠네요. 모르죠 뭐. 그리고 이제 작가들은 이제 요즘에는 AI가 발달되고 하니까 무명 배우들 데려다가 얼굴부터 바디까지 다 소스로 촬영을 해놔요. 네. 그리고 얘한테 저작권이 없어. 그 저작권은 회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소스로 다 쓰고 그 소스 촬영하는 그거에 대한 페이만 주는 거예요. 몇 시간 촬영하면 그거에 대한 페이를 주고 그 저작권은 그 배우한테 없어. 내 몸을 다 스캔했지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데 내가 AI로 써서 AI로 쓸 수 있는 거야. 어머나. 근데 이제 무명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발언권이 없잖아요. 뭐 쓰자면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런 기회라도 있으면은 잡을 그런 스탁 이미지 싶으니까. 그런 무슨 사이트 뭐죠? 그쵸. 게티 이미지에 네네네. 보면 자기 저작권 없이 그냥 모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더 발전이 되면은 배우들도 그래서 배우들도 거기 지금 같이 이제 동참해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좀 CG 하는 쪽 VFX 하우스들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뭐 밈 같은 거 보면은 막
옆에 뭐 라이터 애가 막 울고 있고 뒤에서 뭐 애 우는 애는 배우고 뒤에서 막 뭐 달래는 사람은 뭐 스튜디오 뭐 그런 에이전시랑 그다음에 라이터고 그 잠수에서 이렇게 깔아앉았고 해골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VFX 하우스 사람들인 거야. 왜냐면 작가하고 배우는 유니언이 있어요. 네, 그죠. 조합이 있어요. 근데 포스트 프로덕션은 조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이게 또 계약을 하는 게 또 프로덕션이랑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숨죽이면서 아이고 빨리 끝나라. 그러니까 약간 잘 이렇게 하는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걸려있는 모든 그쪽 관련된 뭐 촬영이나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모든 직종 하물며 뭐 촬영장에서 하는 답차라든가 이런 데도 다 이제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스탑이 줄줄이 됐어요. 다 근데 또 좀 연결돼 웃긴 게 있으니까. CNN이나 이런 데는 CNN 이런 데가 이제 워너하고 다 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뉴스에서는 사업을 딱 보여준 다음에 스튜디오랑 이런 데랑 이제 밥차 돌리고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이 없다. 일이 없어서 페트병 모아가지고 팔고 이런 거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치사한 거지. 그죠. 배우들하고 작가들한테 블레임이 가게. 블레임이 가게 하려고.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은 드라마보다 예능. 리얼 버라이티 뭐 이런 게 많은 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작가가 따로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미국 드라마들 요즘 많이 안 올라오고 시덥지 않은 일본 드라마 옛날 거 중국 것도 올라오고 막 많이 이러더라고요. 올라오고, 예. 보니까. 그래서 볼 게 없어요. 아이고. 넷플릭스를 끊어야 되나? 이 새끼들. 그렇구만. 아무튼 그래서 그냥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배우까지 이제 합세를 했으니 아예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다시 뭔가 맞아요.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좀 좋겠네요. 배우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게 왜냐면 그 이번에 오펜하이머 개봉하는데 네. 영국이었나 유럽 어디서 이제 배우들 다 프리미어 시사에 갔는데 그날 밤 몇 시에 배우들 파업이에요 딱 이러니까 그 옷 다 차려입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왔대요. 배우들이. 내 생각엔 그거까지 좀 짠 것 같아 일부러. 근데 약간 좀 그렇게 하면서 배우들이 이렇게 알려줘야지 스튜디오를 압박할 때 좋잖아요. 그렇죠. 작가들만 한다고 뭐 누가 알아줘. 작가들보다는 배우들이 훨씬 이 파워가 더 있으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 쪽은 그쪽에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가는 거라 다들 몸 사리고 있고 그리고 약간 모 회사들이 캐피탈이니까 돈 안 되면 그냥 아티스트들은 그냥 다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약간 좀 보호해줘야겠다라던가. 지금은 다 같이 힘드니까 좀 뭐 같이 줄여서 같이 그러니까 가자. 이게 이런 아니라 게 그냥 아니고. 딱딱딱 계산기 두들겨서 어느 정도는 더 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힘든 시기를 어쨌든 버티고 살아남으면 다시 합류하는 거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들이 되게 엄청 몸살이고 있어요. 아까 우리 트위터 일론 머스크 얘기한 것처럼 자꾸 너무 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그냥 오로지 숫자로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같이 어차피 사람들이 사는 거고 같이 거기서 더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서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하고 마이너스가 되고 뭐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너무 가차없이 자르는 게 굉장히 좀 그것도 미국이죠. 미국이죠. 네. 그게 아메리카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코드 오브 에틱이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거를 막 문서화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죠. 코드 오브 에틱이라고 하면 윤리에 대해서 직업 윤리에 대해서 얼마에 한 번씩은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왜 미국은 쓰여진 헌법이 있지만 네. 그 헌법이 없는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한국이요? 아니야.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 같은. 그렇죠. 그 영국의 민주주의가 그래서 미국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토니 베넷 씨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7월 21일 이제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토니 베넷 목소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하듯이 얘기하는 그리고 그 아메리칸 그 스탠드 재즈에 굉장히 한 챕터를 말하듯이 네, 노래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게 좀 굉장히 점점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토니 베넷은 뉴욕 퀸스에서 태어나가지고 뉴욕에서 돌아간 정말 네이티브 뉴요커인데 다음번에는 원래 라스베란자로 토니 베넷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기대돼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그러는. 제인 버킨도 돌아가셨으니까 제인 버킨 어떻게 버킨백 하나씩 어떻게 패션 워크도 한번 프렌치 시크에 대해서 일단 몸이 프렌치를 돼야 돼. 가볼게요. 몸이. 프렌치 프라이 먹으면서 아, 그 YC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 저도요. 갑자기. 근데 저는 나는 안 되는. 정말 극공감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맞아. 그거가 다른 거예요. 예.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아, 이번에 YC가 째면 실이 나온다고. 유럽에 출장 가셨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유럽에서 정말 자전거에 바게트 하나 꽂고. 그 여자를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약간 그때 생각이 났었어. 근데 저는 프렌치 그분 그 돌아가신 버킨 그분은 잘 모르긴 하는데 네. 그 가방이 유명하다고 봤는데 그 우리가 아는 버킨백 말고 그 사람은 왜 무슨 바구니 하나 들고 다녔더만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바구니 그거 요즘 SNS에 유행하는 게 What's in my bag이라고 해. 가방 열어서 보여주는 거. 아, 그 에코백의 에르메스? 아니야 이게 그거 말고. 근데 옛날에 그 제인 버킨한테 가방 까달라고 보였더니 가방 여니까 막 무슨 막 거의 집을 다 넣고 다녀. 그래갖고 막 영수증 막 수건 막 뭐 아침에 뭐 입 닦다 남은 거 그냥 막 그래갖고 그 사람 좀 멋있는데 약간 그렇게 맞아. 생각을 했었죠. 이게 버킨백이 이 제인 버킨의 이름에서 땄지만은 정작 그 사람이 추구했던 거랑은 너무 네. 달랐죠. 그거는 나중에 YC 오시면은 또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오늘을 뭐 너무너무 다양한 얘기 우리 근황 얘기 통해서 해봤습니다. 축구 얘기도 했고요. SNS 얘기도 했고 우리 엘리의 그 본인과의 싸움 겁났어요. 치열해요. 머리끄댕이 잡고 있어요, 지금. 저희 뭐 부동산 얘기 그리고 니자님과 관련된 그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 얘기까지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답글 항상 너무 기다리고 있고요. 느끼신 분들 그리고 또 공감되는 것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조만간 그 YC 대담이 또 이어진다는 소문이 맞아요. 있던데요. 네네. 뭐 네. 그러고 나서 원래 에스페란자 오는 건가요? 라스페란자. 아, 에스페란자. 에스페란자는 뭐지? 옛날 차 그런가? 에스페란자. 에스페로 아니에요? 에스페로. 에이씨, 그럼 하이브리드. 원래 하이브리드. 네. 언젠가 괜히 기대되는데 손해배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가를 듣겠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올렸고요. 이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